열정과 즐거움이 가득한 7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늘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2, 4분기에 7,400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모금액의 2배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늘 아침 80만 4천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자금 융자 탕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과 한국TV는 내일 열리는 제3회 교육 세미나에서 어퍼머티브 액션과 함께 재정 준비 등 모든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연방 하원은 오늘 아침 매년 초당적으로 통과되던 국방정책안을 보수적으로 수정해서 통과시켰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배우협회 회장이던 때 이후 처음으로 헐리우드 배우협회와 작가협회가 동시에 파업합니다. 메릴 스트립 등이 참여하는 파업에서 배우와 작가들은 거대 기업이 수입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근무 조건을 좋게 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건 스트리밍 시대와 인공지능, 여기에 따른 변화도 포함됩니다. 해양 폭염, 역사상 최고 기온 등의 극심한 기후변화로 텍사스 등 미 전국에서 사람들이 숨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드 크루즈를 포함한 공화당 정치인들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기금 조성에 반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식품의약국이 어제 최초로 처방전과 나이 제한 없이 피임약 구매를 승인했지만 문제는 가격입니다. 어린 나이에 성생활을 부추긴다는 비난도 있습니다. 미 전국적으로 문 닫는 교회가 늘어나면서 대형 교회는 점점 커집니다. 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많은데 대형 교회의 성공도 결국은 복음과 이웃돕기라고 NPR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모든 그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은 이름도 거창하게 붙어 있는 이를테면 국방 예산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채무 상한선 이런 것들이 의례적으로 통과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당적으로 통과가 되는데 올해는 공화당의 아주 그 보수적인 것을 앞세우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앞장을 서서 뭔가 이제 일반 사회에서 있었던 보수화가 국방 예산에도 들어가서 수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당연히 이제 민주당은 반대를 했고 공화당은 찬성을 했는데 이 내용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요. 그보다는 이제 더 크게 많은 분들께 해당될 내용부터 전해드리겠는데 돈 얘기부터 하죠. 네, 돈.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2, 4분기에 7,400만 달러를 모금을 했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든 공화당 대통령들이 암만 많이 모았어도 이 바이든 대통령만큼 못 따라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배, 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도 모금액이 많고요. 디산티스 후보보다는 더 많습니다. 아무튼 더 많지는 않고 디산티스 후보보다는 조금 더 많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디산티스가 모금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요. 지금 아무튼 넘버 1 바이든, 넘버 2 디산티스. 그렇지만 론 디산티스는 그동안 본인이 추진을 해왔던 여러 가지 그 보수적인 이슈 같은 것들이 꼭 통하지는 않기 때문에 좀 수정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무리 그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모금액으로서 역사상 이 정도 시점에 최고거든요. 7,400만 달러. 그래서 캐시를 가지고 있는 것이 거의 비슷하네요. 7,70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바이든이 이렇게 많이 모았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2번에 기소가 되고 나서 확 따라잡은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 4분기에 3,500만 달러 정도를 모았는데 이게요 1, 4분기보다 2배가 많습니다. 1, 4분기 때는 1,800만 달러를 모았거든요. 그러면 3,600만 달러가 2배가 되니까 그만큼 지금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혐의라든가 법원에서 나쁜 판결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바이든 대통령이 말을 하죠. 공화당이 마가에 집중하는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주장에 집중하는 동안 민주당이
풀뿌리 민주주의 이런 것을 강조를 해서 기부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39만 4천 명이 기부를 해서 전체 기부금의 97%가 $200 미만, 평균 $39, 그리고 30%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2020년도 선거할 때는 기부하지 않았던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좋은 뉴스고요. 제가 왜 바이든 대통령이 돈을 얼마를 모았다 트럼프 디산티스의 모금액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지금 좀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국방부 같은 경우도 이제는 뭐 정치적인 극단화가 되면서 전에는 뭐 늘 통과됐던 것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되잖아요. 이러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은 결국은 사람들이 신경을 써야지 될 정치인들이 그럴 이슈에 신경 쓸 시간이 없고 당파 싸움을 하는데 더 많은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그럼 국민에게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오늘 아침에 역시 행정부가 또 하나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적인 아주 그 오래된 감성과 철학과 이런 것과도 연관이 된 내용입니다. 80만 4천 명에 해당되는 학자금 융자 탕감을 발표를 했는데 이건 아마 할 수 있는가 봅니다. 지난번에는 뭐 몇 천만 명이 해당되는 것이었으니까 연방 대법원에서 하지 말아라 해서 지금 그렇게 돼 있고 한데 이건 390억 달러 정도 예산이어서 교육부가 며칠 안에 여러분들께 편지를 보낸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편지 오는 거 버리지 마시고요. 뭐 장한나 그 유명한 지휘자 피아니스트 장한나 씨가 아버지가 줄리어드인가요? 하버드에서 조기 입학 하라고 온 편지를 버리셨다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버리지 마시고 교육부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막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케이스는 80만 4천 명인데 지난 대학교를 졸업하고 20년, 25년 정도를 페이먼트를 했는데도 아직도 다 갚지 못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을 탕감해 준다는 겁니다.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이제 교육부에서 편지를 보낸다고 하니까 꼭 여러분들은 그 보시겠고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든 뭐 학자금 탕감이라던가 이걸 뭐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있다가 더 나올 텐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그 한국TV와 라디오 서울 방송이 제3회 교육 세미나를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여러분들과 직접 뵙고 그 크랜쇼에 있는 갤러리에서 EK 갤러리인가요? 거기서 열게 되는데 이게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대학에 딱 간다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80세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한 명은 숨졌고 또 한 아들이 큰아들이 8살 때 델라웨어가 집이니까 델라웨어 집들에서 아주 그 오랜 친구들과 함께 얘기를 하는데 8살 때 아들이 8살 때였습니다. 지금 둘째 아들이 뭐 50 몇 살이잖아요. 그때 얘기를 하는데 오랜 친구들이니까 막 스스럼 없이 대학에 관한 얘기를 막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수십 년 전에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제 아이가 8살밖에 안 됐는데 무슨 대학이냐고 하면서 어떤 친구는 미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불쾌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또 어머나 대학에 관해서 너는 그렇게 벌써부터 많이 알고 있니? 하고 정보를 받아서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이 막 본인에게 이제 어린 나이에 뭐 열심히 뭐 놀고 뛰고 뭐 책도 읽고 상상력의 나래를 펼쳐야지 무슨 그 아이의 대학을 얘기를 해 라고 화를 냈었던 친구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나라를 흐르는 도도한 강이 있다. 미국을 흐르는 그 강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강이 있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또 그런 도도한 강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가운데 또 상당수는 강둑에서 멀거니 바라만 보고 있고 건널 수 없는 강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정말 그 강 자체를 권력의 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권력의 강에서 헤엄치고 나는 저기를 헤엄쳐서 가면 어디든지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대학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바이든 대통령은 이때 아이빌리그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 권력의 도도한 강은 아이빌리그다. 아이빌리그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고 강이다. 만들어지는.
거기만 나오면 모든 분야에서 다 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권력까지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요, 델라웨어에서 살았고 델라웨어 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뭐 시라큐스라는 그저 그럭저럭한 그런 법대를 그럭저럭한 또 공부를 못하는 성적표를 받아들고 졸업을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게 많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이 델라웨어 대학을 졸업을 하고 시라큐스 법대를 졸업을 해서 그 주변에는 정치를 하려고 막 하고 하니까 주변에는 엘리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가문이 엘리트였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 때부터 전부, 할아버지 때부터 하버드, 할아버지 때부터 브라운, 프린스턴, 예일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교육받은 엘리트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생각을 할 때 존경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러나 경멸도 하고 이게 지금 이제 어퍼머티브 액션과 관련해서 나온 레가시 입학이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저희 내일 있을 10시부터 시작될 교육 세미나에서 자세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전문가들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 아들이 8살부터 대학교를 어디를 어떻게 보내지? 바이든 대통령은 지도자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아들들을. 그래서 한 명은 아이빌리그에 보냈습니다. 또 한 명은 아이빌리그 법대에 보냈습니다. 1972년도 선거 운동을 하면서 상원 의원 처음에 이제 그 낮은 단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주변에는 온통 하버드 출신의 엘리트들, 그들의 그 정통주의, 이걸 아주 자랑스럽게 하는 사람들. 여기서 핵심적인 야망을 키웠죠. 바이든 대통령은. 권력의 강과 일반인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일반인들도 그 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한다던가 아니면 권력의 강을 없애버린다던가 이런 모든 것을 다양화하는 것을 뭔가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미 그 권력의 강은 처음부터 이 지금 어퍼머티브 액션을 얘기를 하지만 어퍼머티브 액션보다 더 강한 어퍼머티브 액션이 백인들에게 주어지는 레가시입니다. 그 레가시는 감히 범접해 보지도 못하고 그 레가시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어퍼머티브 액션을 폐지를 한 건데 그로 인해서 에이시안들은 당장 성적으로는 이득을 보기도 보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그림은 더 커서 저 강을 깨버리든가 아니면 저 강을 아무나 건널 수 있게 한다던가 그러려면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도 없애야지 되고 학자금 걱정 같은 것도 하지 말아야지 되겠다. 그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해온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것을 깨는 어떤 그 소수의 입장에서 정치적인 야망을 키우는 것이 이게 나의 명분이다라고 일을 해왔고 오늘 아침에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을 했어도 많이 벌지 못하는 사람 학자금 탕감하는 거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의회에서 해야지 된다 하고 하자 조금 좁은 범위의 탕감 계획을 오늘 아침에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학자금이 됐건 어퍼머티브 액션이 됐건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요. 가장 부자인 1% 가정의 자녀가 가장 가난한 20% 가정의 자녀보다 좋은 대학교를 갈 확률이 77배 많다는 겁니다. 77배. 그러면 한인 가정들은 어디에 속할까요? 대부분 1%에 속하신 분들도 드물게는 있겠지만 20%에 속하는 분들보다는 이 1%에서 20% 사이 중간지대 어디엔가 속하시겠죠. 그럼 이런 분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를 하겠다고 처음에 시작했던 그 야망이요. 그 어떤 도도한 강을 깨버리든가 강을 내가 건넌다던가 여기에 속하려면은 아직까지는 우린 힘이 없으니까 가까이 가는 게 좋잖아요. 에이시안 아메리칸으로서는. 그러려면 모든 정보를 다 갖고 계셔야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됐어. 그럼 어차피 잘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 폐지 나에게도 유리하지? 좋아. 그렇지만 큰 그림은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 가고 재정적인 분야도 마찬가지고 물론 아이빌리그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돈 없어서 다니지 못했다는 분들은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다 해주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은 루머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돈이 말이야 없어가지고 좀 나쁜 대학교를 입학을 했단 말이야. 그것은 정보를 모르고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좀 허풍을 떠느라고 그러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도 마찬가지로 바이든의 정책이 있고 바이든의 이상이 있는 것이고 대학이나 교육에 대해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과 또 한국 TV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내일 제3회 교육 세미나를 하는 거고요. 지금 그래서 내일 뭐 어퍼머티브 액션이다, 재정 문제다 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실 겁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서 오바마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세대나 미셸 오바마 세대는 어퍼머티브 액션 같은 것들이 있는 것들이 정말 의지가 되고 국가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딸들은 우리가 부자잖아요. 오바마 부부가 이미. 그리고 권력도 있잖아요. 바이든이 얘기한 권력의 강도 이미 건너가서 자녀들에겐 저절로 그 강물이 흐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 정도의 아이들에게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레가시는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많은 것들을 실제적으로 내가 대학에 들어갈 때 점수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에세이 쓸 때는 뭐 그리고 어퍼머티브 액션은 재정 문제는 하는 것을 하더라가 아니라 아주 그 정확한 정보를 내일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또 한국 TV의 제3회 교육 세미나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침에 제가 뉴스를 준비하면서 저희 정현우 보도국장의 이 내일 있을 그 교육 세미나에 관한 리포트를 들었습니다. 저에게 다가오는 단어는 키워드는 몇 가지가 있던데 챗GPT, 어퍼머티브 액션 그리고 이 세미나 자체가 영어로 진행되지만 한국어도 된다. 자녀분들이 오셔도 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오셔도 되는 거고 또 장학금이라는 키워드 뭐 이런 것들이 제가 들어왔고요. 웹사이트 신청을 하셔야지 되거든요. koreatimes.com 한국일보 koreatimes.com에 들어가시면 교육 세미나라고 이렇게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클릭하셔서 간단히 뭐 이름 뭐 이런 것만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혹시 필요하시다면 전화번호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213-471-9515 213-471-9515입니다. 장학금도 드리니까요. 오시고 선물도 드리고 이런 때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오셔서 저도 막 시간이 많으면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에서 그치면서 내일 교육 세미나에서 일단 그 바이든 대통령도 아들이 8살 때 미국 사람인데 그때부터 대학을 준비를 했다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요즘은 뭐 대학 안 나와도 되죠. 대학 나온 사람보다 훨씬 재능이 있고 또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보험처럼 들어두는 것이 훨씬 좋으니까 내일 많이 오셔서 여러분들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도 제가 생각이 나네요. 모든 정보 같은 것을 만들어서 오신 분들께만 나눠드린답니다. 그런 것도 좋잖아요. 우리 아이 8살이라도. 나도 뭐 내가 바이든처럼 대통령은 아니지만 바이든도 아이가 8살 때 대학 준비를 고민을 했다고 하잖아. 라고 하니까 213-471-9515번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오늘 중요한 뉴스들이 아주 많거든요. 전해드립니다. 헤드라인에도 다 못 적었어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잠시 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을 안 드렸어요. 모든 자녀분들이 다 무슨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뭐 인류대학이다 이런 곳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뭐 바이든 대통령처럼 아들이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고 싶다. 그 가운데 정말 지도자가 될 뻔했던 한 아들은 숨지고 말았지만 아무로 그런 사람들은 미국의 그 아이비리그 대학교에 들어가는 입학 정원이 다 합쳐봐야 6만 4천 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전체 대학에 갈 수 있는 뭐 한 18살에서 20 몇 살 나이 사이, 뭐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열외로 하고 그런 그 학생들의 0.0 몇 %밖에 안 됩니다. 0.02. 그러나 어쨌든 그건 이제 도도한 흐름을 이어가는 아직까지도 굉장한 권력 힘인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자녀에게 편안한 이런 그 대학교를 보내는 게 훨씬 아직까지는 나은 거죠. 안 가는 것보다는. 그런 점에서 내일 저희가 준비한 세미나를 즐겨주시고요. 넷플릭스 많이 보시죠? 저는 요즘에 뉴스가 너무 많아서 넷플릭스에서 보고 싶은 게 많은데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언젠가는 꼭 2가지는 볼 겁니다. 석세션하고
어제 무슨 뭐 한인 그 배우도 올랐고 비프라는 그 넷플릭스에 한참 선전 많이 했었는데요. 며칠 전에 스티븐 연 올랐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석세션이라는 그 승계 드라마가 막 팍스를 연상시키는 그 승계 드라마가 가장 많이 받았잖아요. 전 그거 보고 싶고 또 하나는 디플로맷 이 두 가지는 보고 싶거든요. 근데 요즘 뉴스 때문에 못 봐요. 전혀 밤을 새고도 못 봅니다. 그런데 넷플릭스 앞에서 지금 시위를 합니다. 넷플릭스 본사 앞에서 헐리우드 그 영화배우 노조들이 시위를 하는데 영화배우 노조 가운데서 가장 이제 큰 노조가 지금 16만 명 정도인가요? 그 정도가 시위를 하는데 5월 2일부터는 작가가 시위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작가협회와 이 배우협회가 같이 시위를 하는 건 레이건 대통령이 바로 이 배우협회의 회장이었을 때 정치하기 훨씬 전에 그때 이후 처음인 겁니다. 1960년대 이후 처음이고요. 이건 왜 중요하냐면 물론 모든 파업과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끝났다 시작 다시 하고 또 뭐 하고 하는 호텔 노조와 마찬가지로 영화배우 노조도 이 시대의 흐름이 있는 겁니다. 시대의 흐름도 있고 그 안에는 팬데믹도 들어있고요.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넷플릭스 본사 앞에서 시작한다는 건 그 이유가 있겠죠. 이 스트리밍 서비스 때문에 우리가 죽네. 뭐 이런 일들인데 지금 16만 명이니까 98%가 파업을 지금 하는 겁니다. 메릴 스트립 그리고 맷 데이먼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본인 영화 시사회에 막 홍보하려고 하다가 파업이 결정이 됐어. 이제 협상이 안 된 거예요. 영화사하고. 협상이 안 돼서 파업이 오늘 이제 12시부터 결정이 되고 나니까 갑자기 시사회장을 빠져나갔어요. 파업해야 되니까. 본인은 돈 많이 버는 사람이죠. 여기는 거물부터 맷 데이먼, 메릴 스트립 같은 거물부터 완전히 배우로서 백그라운드. 엑스트라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 그리고 감독도요. 파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16만 명 맞고요. 극소수만 살아갈 수 있을 정도랍니다. 이 배우협회에 소속된 사람들도.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극소수가 너무 많이 받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덜 받는 것도 있지 않나. 저는 이 뉴스를 이거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영화사에게 뭐 탐욕이다, 뭐다. 그리고 이번에 또 특히 그 더 낸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여자 배우가 이번에 그 예전에 레이건이 회장이었다면 지금 회장인데 어제 말을 너무 신랄하게 해서요. 사람들이 그 연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리디해 무슨 영화사가 막 CEO들에게만 돈 갖다 주고 우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막 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돈을 우선 올려라. 뭐 여러 가지 기본 조건, 작업 조건도 좋게 해라.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 시대에 수익 분배도 해라. 우리가 그 당시에는 그런 거 내가 출연한 것에 계약이 없어서 못했지만 그거 지금 다시 스트리밍 프로그램에 팔면은 나에게도 돈을 줘야지. 왜 영화사하고 CEO들만 돈을 벌어? 라고 얘기를 하고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이건 인공지능은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배우의 목소리 같은 것도 대체하지 않는다. 그게 가능하겠어요? 가능 안 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 CPA 회계 회사 가운데서 세계적으로 뭐 거의 넘버 1, 2, 3 이런 게 이제 KPMG잖아요. 다운타운에 있는 KPMG에서도 KPMG의 그 최고 회장이 그제 NPR 방송과 인터뷰를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는요, 사람보다 일 훨씬 잘해하고 80%를 해고했다는 회사도 있거든요. 이게 영화계에도 온 겁니다. 인공지능을 우리 얼굴과 목소리 쓰지 말아라 하지만 요즘 한국 보면은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만든 배우가 CM을 촬영을 하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 그리고 넷플릭스 시리즈에 출연하는 배우도 파업을 했어요. 제가 이 스티븐 연 배우는 어떤가 모르겠네요. 했겠죠 아마. 그래서 이제 이 캘리포니아에 본사가 있는 넷플릭스 본사 앞에서부터 시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같은 모델에서는 우리는 배우가 너무 무례한 대접을 받고 존중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러면 다 같이 고통받으면 좋은데 CEO들은 엄청나게 돈 벌고 있잖아. 주주들은. 그럼 우리는 뭐냐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탑 배우와 엑스트라 사이에 그 돈이 그렇게 차이가 나야지 되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배우와 작가 없이는 연예 업계는 정지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고 맞는 얘기죠. 그래서 더 네니에스타인 그 프렌드 레셔가 굉장히 아무튼 어제 세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화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영화계에서 끝이 아니다. 인공지능,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거 다른 업계로 전부 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영화사가 CEO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 늘 적자라고 징징댄다. 늘 돈을 잃어간다고 호소하는 것도 역겹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그 배우협회의 회장이 어제 한 얘기입니다. 필요한 일꾼들을 그저 쓰다 버리는 기계로 생각을 한다. 요즘 기계만도 못해요. 그 대접받는 게. 우리는 희생자다. 탐욕의 희생자다. 우리 없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강하게 하냐면요. 노조원 절대로 일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본인이 나온 영화를 홍보도 못해. 맷 데이먼이 나왔다니까요. 시사회장에서 자신의 영화도 그것도 그런 런던에 홍보하러 갔다가만 시사회장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소셜미디어에서도 내 영화를 홍보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정말 큰 문제가 많죠. 지금 딱 만들어 놓고 홍보에 쫙 들어가려고 했었던 그런 영화들도 홍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뭐 아바타 같은 영화, 그래디에이터 같은 영화가 아주 좋을까요? 미리 다 했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BBC 방송이 계산을 했는데요. 영화가 큰 영화의 배우들은 엄청 많이 받지만 예를 들어 작은 예산이 있잖아요. 이 정도면은 영화 미나리 정도 되나요? 윤여정 씨가 조연상 받고 스티븐 연이 지금 이번에 에이미에서 뭐 주연상 후보에 올라갔는데 그 사람들이 주연을 한 200만 달러 정도 예산인 영화는 주연급이 6만 5천 달러. 그럼 주연이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들여야 되는 노력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에 3,756달러. 엑스트라는 하루에 187달러. 또 이 액수를 보면서 많은 분들은 야 나보다 낫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가 이렇게 파업을 하고 있고요. 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뭐 이거 좋게 해라. 그리고 거대 기업이 수입을 공정하게 배분을 해라. 다 같이 못 먹고 다 같이 손가락 빨면 that's okay. 그런데 그게 일부 소수에 집중되고 다수가 그래서 손가락을 빨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우리는 판단하기 때문에 배우는 지금 배우 조합은 파업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존, 애플, 디즈니, MBC 유니버설,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소니,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뭐 이런 곳 모두에게 다 욕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회사에서도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도 결국에 가서는 항상 배우협회나 작가협회에서 말하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손가락 빠냐고. 아니잖아.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파업을 하는 건데 경영진이 일어나서 커피 냄새를 맡을 때다. 웨이크업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특히나 헐리우드 같은 경우는 이 산업이 크니까 미국의 산업이기도 하고 캘리포니아주의 산업이기도 하고 항상 누군가가 밥상에서 웃고 있을 때 누군가가 침상에서 울고 있다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헐리우드이 파업을 해서 이거 수입 같은 거 많이 줄어들게 됐어요. 그런데 또 넷플릭스가 있으니까 넷플릭스의 수입으로 어느 정도는 또 충당을 할 수가 있을 테고 아무튼 그래서 누구 얘기를 그 안에서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누가 맞다라고 정확하게 계산하긴 힘들겠지만 어쨌든 세계 전반의 영화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같은 그 파업이 영화 배우도 작가와 함께 파업을 시작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날씨 얘기 조금 드리죠. 한국도, 미국도, 인도도 몬순이잖아요. 어떤 뭐 델리라는 지역에서는 100명이 숨졌다. 이런 뭐 사진 보니까 막 소하고 인도는 뭐 잘 아시잖아요. 그 막 물이 철철철철 진흙탕이 된 그 물을 소의 고삐를 끌고 사람이 건너가는 이제 그런 사진도 봤는데 미국은 뭐 다 폭염이잖아요. 캘리포니아주 오늘부터 폭염이라고 하고 중서부 얘도 토네이도 동부는 뭐 폭우로
역사적인 피해인데 버몬트주 또 폭우가 내린다고 하잖아요. 버몬트 주민은 지금도 위험한 수위입니다. 다른 지역도 지금 폭풍에 대비하는 지역 무척 많아서 미국 사람들 3분의 1이 날씨로 인한 주의보 경고가 내려진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중가주, 남가주 다 마찬가지고요. 태평양이 뭐 엘니뇨, 무슨뇨 이런 거 말씀은 안 드릴게요. 아주 온화한 엘니뇨 때문에 올해 이 엘니뇨가 더욱 강해져서 기록을 갱신하는 곳이 너무 많다고 하잖아요. 이게 미국뿐이 아닙니다. 뭐 인도 한국뿐이 아니라 유럽도 부분적으로 마찬가지고 텍사스의 라레도라는 지역에서 폭염으로 최근에 10명이 숨졌는데 어떤 분은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자동차도 많이 통행량이 많은 길거리에 세워둔 트럭에서 숨진 분도 계시답니다. 그쪽이 이제 길거리에 트럭이 많이 지나다니고 하니까 또 뭐 헤드라이트 같은 것도 많이 비치고 하겠죠. 그 지역 자체가 국제적인 그 트럭 운송의 관문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또 광활한 건 좋은데요. 자이언트 영화. 광활한 건 좋은데 광활한데 그늘이 없어요. 그런데 태양은 계속 쉬지를 않아요. 에너지가 워낙 많아서. 그런 웹 카운티라는 곳에서 피해자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바다주도 한국 분들 많이 살고 계시는데 지금 뭐 기록 경신 가능하다고 하고요. 해양 폭염이라는 얘기는 저는 정말 이렇게 올해처럼 많이 들어본 게 처음입니다. 해양이 바닷물이 온도가 90도가 된다니까 어디 들어가겠어요,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 확률이 5배 높다고 하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활은 생활이고 정책은 정책이잖아요. 그런데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떤 그 대체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 돈 주는 것을 공화당은 거의 거부합니다. 한 사람만 예로 들겠습니다. 텍사스가 지역구인 테드 크루즈, 텍사스에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숨진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열심히 이제 상원 의원이고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은 기후변화 기금을 주지 않나 하는 것을 연구를 해서 막 메모를 하고 모여요. 이제 중요한 그런 뭐 상무, 법무, 뭐 사법, 과학부 이런 소위원회에서 막 모여서 어떻게 하면 저 기후변화 쪽에 돈 안 가게 하는가.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그런 것을 하면은 돈을 못 버는 회사로부터 돈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 기금을. 오일 회사, 석탄 회사, 화석 연료, 가스 회사 막대한 기부금을 받기 때문에 텍사스가 아무리 열기로 사람이 숨진다 해도 테드 크루즈는 본인은 뭐 그렇게 해서 숨질 사람은 아니잖아요. 워낙에 뭐 부자고 와이프네도 부자고 뭐 더우니까 칸쿤 간다 하고 갔었잖아요. 짐 싸가지고. 정치 일을 해야 되니까 정치인이 정치를 해야지 되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그런 중요한 것임은 이해를 하지만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뭔가를 하자 하는 거에서는 맹렬하게 반대를 하죠. 상원에서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공화당 하원에서도 지금 재생에너지 기금에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예를 들어서 알고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뭐 친환경적인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돈 벌기 위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거야. 저거 다 술수야라고 얘기했었던 사람이 많습니다. 저희 미디어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진중하신 분인데도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뭐 팔로스 버디스에서 어디서 다 겪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사람이 뭔가를 해야지 되는 것만은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심지어는요. 국방 예산 승인에서도 얼마나 많은 기후변화에 대한 공격, 이게 모든 부처에 다 해당이 되니까 그거를 어떻게 이걸 한번 없애는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요. 로렌 버버트 공화당의 하원 의원 굉장히 그 프리덤 코커스에서도 그 말이 강한 그런 의원이죠. 콜로라도주도 폭염 때문에 100도 넘는데 그래도 이런 것은 안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연간 국방정책안도 통과시켰는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까요?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진 않는데 이건 미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방어 승인 법안 이렇게 해서 뭐 약자로 NDAA라는 법안인데 여기도 기후변화 말씀드렸잖아요. 기후변화뿐만이 아니라 군인들 가운데서 여군이 있죠.
여군이 낙태하는 거 지원하지 않기. 그리고 이제 군인들 가운데서도 동성애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본인의 무슨 성별에 대한 뭐 어떤 거 이런 그 의료비 같은 것 안 주는 거. 또 하나 뭐 앞에 두 가지는 여러 가지 성향에 따라서 의견이 갈라질 수 있으니까 군인들의 인종의 다양화를 위한 어떤 훈련시키는 것 있잖아요. 이 기금도 안 주도록 그렇게 안 주거나 줄이거나 수정을 한 그런 법안이 이제 공화당이 주도를 해서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이런 형태예요. 인종 다양화는 정말 웃겨요. 어퍼머티브 액션이 대학에서는 하면 안 된다고 하고 군대에서는 어퍼머티브 액션 해야지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군대라는 게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나 해군 사관학교나 그 전쟁터에는 있어야 된대요. 소수인종이. 우수한 인력도 학교에는 안 되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대형 교회보다 이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죠. 식품의약국이 최초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피임약을 승인을 어제 했습니다. 그 오브 더 카운터로 오필이라는 건데 1970년대 초부터 피임약으로 쓰여졌다고 하고요. 문제는 근데 가격인 겁니다. 이렇게 한 데는 연방 대법원에서 낙태를 어렵게 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좀 속도가 붙은 건데 가격이라는 것이 아직 그 회사에서는 가격을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보험을 의무화로 해줘야지 된다. 이 같은 조항이 없기 때문에 물론 미국의 12개의 주와 주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생활비가 달라져요. 12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이거 보험으로 다 커버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어떤 사람들에게 중요하냐면은 젊은 사람들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이가 10대인데 부모님께 말하지 못하고 또 부모님 그러는 여러분들 아시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 보통 보험으로 커버하면 뭐 $20에서 $50 콘돔은 한 개에 $1라고 하네요. 여성은 한 달 내내 또 해야지 되고 남성은 편리하고 싸고 하네요. 보니까 어쨌든 그런데 이것은 11살 정도만 돼도 가임이 되는 그런 그 소녀들 어린 성숙한 소녀들이 있잖아요. 나이에 상관없기 때문에 그런 소녀들도 살 수 있다. 약국에서도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도 그로서리 스토어에서도 그렇게 돼서 보수적인 측에서는 그 성생활을 조장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반대 측에서는 원치 않는 임신을 막는 길이야. 미국에 임신되는 게 한 반 정도가 원치 않는 임신이라고 하니까 그게 그러면 무책임해서 이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무책임한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피임약을 사는데 의사의 처방을 받으러 가야지 되는데 부모 몰래 가려고 하는데 라이드도 없고 제때 못 가고 해서 뭐 못 사고 이렇게 해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10대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나이 제한 없이 이렇게 둔 거고요. 18살에서 49살 주로 이제 가임 여성으로 보죠. 77%는 처방전 없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여러 가지로 편리하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전혀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으면 46%는 그냥 약국 가서 내 돈 주고 뭐 살 가능성 별론데 39%는 그래도 괜찮아. 14%는 아직 모르겠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얼마냐가 문제죠. 39%는 한 달에 뭐 한 $10까지는 34%는 $20까지는 16%는 $20 이상이라도 나는 뭐 처방전 없이 하면 좋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11%는 별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에서 연방 정부에서는 이것도 이제 진보와 지금이 진보 행정부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어쩌면 식품의약국이 아무리 독립적인 기구라 할지라도 빨리 일어났는지도 모르고요. 연방 정부가 피임 접근을 정부 차원에서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시행은 내년부터 된다고 하거든요. 대형 교회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NPR 방송이 28살의 한 여성이 찾았다, 신봤다예요. 유레카예요. 교회를 원래 본인이 다니던 그런 전통적인 교회와는 다른 교회를 뉴저지에서 리퀴드 교회,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NPR 방송에서도 이 교회를 예로 든 것 같습니다. 영적인 다이나믹을 얘기를 해요. 다이나믹. 여러분 다니고 계시는 교회와 비교해 보세요. 영적으로 다이나믹함이 있으면서도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전통과는 좀 다르다. 그래서 이제 본인은 28살의 이 여성은 복음주의 크리스천 선교 중심의 그런 가정에서 살았는데 뉴저지주에 있는 페리스페니의 위키드 교회를 딱 맞네 내 교회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밀레니얼 세대도 많고 G세대도 많고 모두 열정적이고 미국의 대형 교회가 몇 개냐면은 1800개 정도 된답니다. 미국에서 대형 교회라고 구분을 할 때는 신도 숫자가 2000명 넘는 거. 물론 조엘 어스틴의 교회처럼 4만 5천 명 되는 곳도 있지만 평균은 한 3,500명 정도랍니다. 2,000명 정도 되는데 대형 교회고 그런데 멤버들이 팬데믹 이전과 팬데믹 이후에 달라지긴 했지만 교회가 점점 나이 들어가잖아요. 65세인 분들이 교회에 차지하는 비율을 한번 여러분들 교회 보세요. 팬데믹 이전에 3분의 1은 65세 이상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점점 팬데믹 이후에 나이 드신 분이 이런저런 생각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아무튼 4분의 3의 대형 교회는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다 따지면요. 교회의 신도 숫자가 65명밖에 안 된대요. 65명. 그래서 이제 그 65명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열심히 이제 하신답니다. 하시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는 가정교회네. 내가 우리 가정과 우리 우리 아들, 딸, 손주 이 정도밖에 커버 못하고 있잖아 하면서 이제 놓는 분도 계시고 그런저런 이유로 그렇게 놓게 될 경우는 또 목사님이 없어지고 하니까 또 대형 교회에 흡수가 되기도 하고 해서 대형 교회가 캠퍼스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바로 리키드 교회도 캠퍼스가 한 7군데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요. 팬데믹 이후에도 나이 드신 분들이 안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문이 닫는 교회가 많아지고 대형 교회는 점점 커진다는 건데 리키드 교회의 경우는 교인이 6,000명이랍니다. 그리고 84%가 55세 미만이니까 젊은 편이에요. 교회가. 대부분은 35살 미만이랍니다. 그리고 인종비로 보면은요. 4분의 1이 히스패닉이거나 라틴계, 13%가 에이시안, 8%가 흑인계. 그리고 교회에 말하자면 우리 교회의 슬로건은 이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은혜가 이긴다. 진리가 맞다. 그리고 재밌다. Church is fun. 교회가 정말 교회가 재밌다라는 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Grace wins. 그리고 truth relevant 정도로 되나요? 교회가 그러니까 진실이 맞는 거야. 진실이 맞는 거야. 은혜, 진실, 재미 이런 얘기. 그래서 교회가요. 당연히 한인 교회들도 많이 하시지만 바베큐도 하고 피자도 있고 영화의 밤도 있고 다 섞어서 하면 되겠네요. 피자, 바베큐, 영화의 밤. 캐주얼하게 커피 마시면서 목사님이 팀 루카스 목사신데 2007년도에 설립한 교회인데 그럼 지금 2017년, 2023, 20년이 안 됐네요. 그런데 교인이 6,000명인데 로케이션도 중요해요. 교회도. 이 리키드 교회의 로케이션은 맨하탄의 관문이다 해서 교인들 가운데 젊은 교인이 많으니까 해밀턴 봤어. 해밀턴 너무 유명한 거잖아요. 무대극. 해밀턴 봤어. 빌리 조엘에 뭐가 있었어. 빌리 조엘 봤어. 이런 거.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그리고는 이제 교회에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영화 보고. 세계와 경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세계가 다른 교회를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목사님께서. 우리가 노력하는 건 시간을 초월한 지저스의 메시지. 시간을 초월한 지저스의 메시지인데 은혜, 진실 이런 건데 이걸 새로운 형식으로 전한다. 펀하게. 와인스킨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지저스에 변하지 않는 거를 into new wineskin으로 변하지 않는 진실을 새로운 형식으로 전한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정치를 멀리한다. 한인교회 같은 경우는 북한 문제 이슈에 막 집중하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또 낙태라든가 동성애에 집중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야 또 교회가 큰다고. 근데 이 리퀴드 교회의 경우는 정치를 멀리한다 해서 미국에서 지금 가장 빨리 성장하는 그런 교회고요.
대형 교회의 지금 70% 정도는 교회 지부가 브랜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실제로 이렇게 합병 같은 것도 하고요. 다른 교회들과 합병도 하고, 이 교회는 목사도 안 계시고, 목사도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됐고, 그리고 이제 또, 교인들도 줄어들고 하니까, 빌딩은 필요하고, 이쪽에서는 빌딩이 필요하고, 이쪽에서는 목사가 필요하고 하니까 맞으니까 멀지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NPR 방송이 이 대형 교회가 부정적인 그런 스테레오 타입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건 아니죠. 돈벌이 운영을 한다 이런 지적 많이 받잖아요. 대형 교회 스캔들도 엄청 많죠. 힐송 처치 목사부도 혼외 관계 때문에 해고됐잖아요. 2020년도에. 그런데 사실은 이거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규모가 커지면 썩고 또 사람들도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거기서 얽히고 섞여서 문제가 생기고 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형 교회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구경꾼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는 대형 교회든 소형 교회든 디지털이 열쇠라는 것. 팬데믹 이후에 그리고 전화기에 적합해야지 되는 거. 전화기에 최적화해야지 되는 거. 이래서 어떤 때는 못 나가더라도 또 늘 교회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스마트폰 최적화 이걸 강조한다고 하는데 리퀴드 교회 교인도 그렇고 28살에 앞에 말씀드린 여성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그러나 저러나 그 지저스의 진리를 계속 전하되 이웃을 도와준다.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그런 것이 대형 교회의 성공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랍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제가 시간이 이렇게 됐는 줄 몰랐어요. 아니 그런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매체와 인터뷰에서 용병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용병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그렇게 바보 같은가요? 아니면 푸틴이 국민을 바보로 보나요? 용병 대장을 만났다면서요. 클렘린에서. 강혜신이었습니다. 내일 교육 세미나 잊지 마세요.